역시 잘 사는 나라가 같은 자연재난, 홍수가 오더라도 피해는 훨씬 적습니다. 아무래도 개도국은 여기에 대한 인프라, 또 국민 교육,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GDP 대비 피해 규모는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나오고 와. 있네요. 나라별로. 예, 왜 그래서 일본만 저렇게 뭐야? 우리나라의 GDP 대비 피해 비율이 73%에 달해서 세계 3위로 예측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아니 뭐 1, 2, 3이 한중일에 예, 사위도 그래요. 대만이에요. 이게 이제 규모로도 그렇고 한국은 재미있는 것이 절대 규모로도 3위고요. 와. GDP 대비로도 3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서. 태풍인데 아시아에만 오는 게 아닌데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네. 피해를 근데- 다 보네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부가 네. 특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자연 재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할 피해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겪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만큼 발전한 것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약간 돌려받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이게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석 연료는 인류에게 정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이죠. 즉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네. 글로벌 GDP를 다 합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한 1800년 동안은 그냥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네. 실질 경제 성장률이 그냥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 200년 동안 네. 전 세계는 100배, 경제가 200년 동안 100배 성장합니다. 그림 보세요. 이게 수평으로 오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우리는 저 수직의 끝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어느 쪽이 그래프를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또 그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왜 가능했는가? 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그 물적 토대는 바로 석탄, 또 그 이후에 석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스, 천연가스까지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로 인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했는데 이러면서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드디어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구 온도가 지난 100년, 가깝게는 한 70년 정도의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온도 상승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즉 이 그림 세 개가 다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키스틱 이론이다. 하키스틱이 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이잖아요. 아, 하키스틱. 하키스틱. 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말 화석연료 사용과 더불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이런 산업들이 주 업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실제 2022년 작년 우리는 6억 톤 넘는 탄소를 이미 배출했고 매년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탄소 다배출 국가입니다. 이제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탈탄소 국가를 향해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방향은 딱 정해졌고 만약에 우리가 이 탈탄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산업에도 우리 기업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우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근데 전 진짜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게 저렇게까지 심각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마. 예, 우리가 간혹 화석연료 사용 또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파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뭐예요 이게? 뭐죠? 무슨 그림인지 알아야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구가 때리고 있어요. 코로나 아닌가요? 코로나랑 싸우고. 예, 맞아요. 예, 이 우리 그림은 멀리.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네. 지구와 코로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링 밖에서 훨씬 더 큰 헤비급 선수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기후변화. 그렇죠. 결국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류의 생활과 경제는 그동안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다음 타자로 나서는 이 기후변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게 되겠습니까? 쌤이 잡지가 이코노미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워낙 유명한 잡지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다라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이 팬데믹의 파장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렇죠. 질병 위기가 경제 위기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제 기후 위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그 기후 위기는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특히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의 기초로 삼았던 탄소 기반 경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기후 불황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연 또 누굴까요? 글로벌 시장에서요? 네. 어? 뭔가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집결되는 것이 어디겠어요? 주식시장? 주식시장. 그렇죠. 모른다니까. 저였어요? 네, 몰라요. 아, 그래서 제 주식 수익률이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주식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환경 문제다. 네, 환경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네. 환경 문제 일으켰다. 한두 개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그 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은 평균 4.5%였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 대서특필. 뭐 5번, 6번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이상의 언론에 보도가 된 경우는 자그마치 39.2%나 떨어졌어요. 그건 반토막이네. 그 해당 기업들은 정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이런 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의 성과가 그 해당 기업의 주식시장의 가치와 연동돼 있더라. 그야말로 자본이 기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아하. 자본이 기후를 움직이고 기후를 제대로 알면 네. 그것이 자본에 흐름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허. 어떻게 돈이 움직여 갈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I don't for a minute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meeting my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어떡해? 네, 이 탈탄소 시대에 이런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근데 요즘은 또 그래서 기업에서 환경 문제에도 좀 최근 들어서도 더 많이 관심을 네. 가지고 그런 걸 또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시장과 또 실제 기업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핫하죠. 바로 아리백, ESG, CBAM. 이 3가지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특징들이 있고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에, 한국 산업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아리백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이제 Renewable Electricity,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써야 되겠다. 100%. 100은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2014년에 시작됐으니까 10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기업들 이제 420개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탄소는 어차피 누가 배출하건 다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물건 사주는 기업들에게도 너희도 아리백을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아, 부품을 납품하려면 너희들도 그런 너희들도 세계 해라. 기술로 왜냐하면 만들어라. 우리가 아무리 줄여봤자 너희가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하면 전 세계는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이게 명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어필하겠어요? 전 세계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착한 기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도 제공하고 실제로 또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식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애플. 이런 기업은 벌써 몇 년 전에 달성했어요. 제가 탄소 중립의 진심인 애플 이 기업의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should be here any minute. How's the weather coming? Hi, I'm Tim. I hope we didn't keep you waiting. 대자연님이 오셨어요. Mother Nature, welcome to Apple. Henry David Thoreau over here. Yes, we are 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all plastic from our packaging by the. We're also phasing out leather in our iPhone cases. What about Brando over there? They phasing you out too? 가죽 점퍼. As you can see, we've innovated and retooled almost every part of our process to reduce our impact on the planet. By 2030, all Apple devices will have a net zero climate impact. Okay, good. See you next year. Don't disappoint your mother. 애플 제품 최초로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말로만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에 예민해진 대자연이 애플의 탄소 중립 현황을 보고받고 이제 흡족하게 떠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애플뿐 아니라 구글, 메타도 아리백 전환 체제 이미 돌입했고 달성도 했고 이런 글로벌 기업의 시장의 변화를 체감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도 아리백 캠페인에 이제 동참했어요. 이미 국내 글로벌 기업 30개 이상이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삼성전자도 네. 작년 9월에 아리백 가입을 한 거죠.